자, 나가봅시다. 자, 오늘 76페이지. 76페이지 내용이고요. 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학 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학 결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오늘 수업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하고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고스란히 가져와서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쓰자. 원소 주기율표 1번서부터 20번까지 다시 한번 쓰고 그걸 이용해서 오늘 수업 내용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같이 해보자.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주기율표 한번 쭉 불러보세요. 1번 수소, 2번 헬륨 나중에 쓰자니. 왜? 예쁘게 쓰려고. 그 다음에 3번 리튬, 4번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쓴 다음에 그 위에 헬륨 쓰면 예뻐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까지 1번부터 20번이고요. 그지? 쭉 가다 보면 한 35번쯤에 철 있어요. 그 다음에 철 다음에 뭐 있냐, 구리 있고, 아연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금 있고, 은 있고, 우라늄 있고, 막 이래. 철 얘기한 건 왜 얘기했는 줄 알지? 다시 기억 한번 되살려 보는 거야. 빅뱅 이후에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는데, 그지?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은 탄소 정도, 산소, 탄소 정도까지 뿐이 보통은 탄소라고 얘기를 하죠. 태양은 탄소까지 만들고 이제 빵 폭발하게 될 거고요.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 가장 안정한 원소라고 얘기하는 뭐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가장 철이야 핵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예요. 그래서 철까지만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구리라든가 은, 금, 우라늄 이런 것들은 언제 만들어진다고? 그 태양보다 무거운 별이 빵! 초신성 폭발할 때 그 엄청난 에너지 방출에 의해서 또 원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그때 만들어진다. 다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1번부터 20번 원소에서 우리는 전체 원소가 120가지인데 그 중에 20가지를 암기해야 된다 그랬고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구분해서 우리는 정리를 머릿속에 해둬야 된다. 일단 여기서 이 금속 원소, 누가 금속 원소예요? 대충 요 정도가 금속 원소죠. 요 정도가 금속 원소고. 민주 출석 체크하고 들어와. 핸드폰 번호 내 자리 누르면 된다. 나머지가 무슨 원소다? 비금속 원소다. 핸드폰 내 자리 뒷번호. 자,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크게 나누게 되고요. 수소는 금속 자리에 있지만 금속 아니에요. 많이 물어봐. 알겠니? 여기 네모칸 딱 채우고, 아니면 첫째 줄 여기 전체를 다 네모칸 채우고, 이 전체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면 또 다 일족이니까 맞아 이럴 수 있다고. 수소는 빼야 돼. 알겠어요? 수소는 비금속이라서. 어쨌든 수소 이쪽 1족 중에서 수소가 들어가는 1족을 좀 주의 깊게 봐줘야 된다. 문제를 읽을 때. 자,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오늘 배울 게 뭐냐면 화학결합이에요. 화학결합. 일단은 우리가 세로줄을 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고요. 7주기 18족으로 원소 주기율표가 구성되어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주기가 주는 정보는 뭐라 그랬니? 전자 껍질수, 그치?
1주기 원소들은 전자 껍질수 하나를 갖는다. 2주기는 두 개의 껍질을 갖는다. 3주기 원소는 3개의 껍질을 갖는다. 이런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요. 족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얘가 뭐라고요? 최외각 전자 수. 다른 말로는 원자과 전자수.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 그랬어. 어디서 달라? 18쪽에서 다르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18쪽은 최외각 전자는 몇 개니? 그러면 얘네들 몇 개야? 2개 또는 8개죠. 헬륨은 2개. 그 다음에 헬륨 밑에 이제 네온, 아르곤 얘네들은 8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18쪽 원소들한테 원자과 전자는 몇 개니? 물어보면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0개. 원자과 전자의 의미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최외각 전자이면서 화학 반응에 이용되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화학 반응에 이용되는 전자가 없으면 원자과 전자가 빵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원소가 몇 쪽 원소다? 18쪽 원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8쪽 원소는요, 얘네들이 이름은 비활성 기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단 얘부터 화학 결합을 얘기를 할 때 얘부터 정리를 먼저 할 겁니다. 자, 18쪽 원소 비활성 기체. 화학적으로 뭐한 상태다? 화학적으로 안정한 원소다. 화학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뭐예요? 화학 반응을 거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화학 반응, 오늘 배울 화학 결합을, 화학 결합하는 걸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학 결합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18쪽 원소의 특징이 있어. 18쪽 원소의 특징은요, 얘네들끼리 지들끼리도 결합을 안 해요. 그래서 18쪽 원소는 원자 하나가 곧 뭐야? 분자로 존재를 해. 그래서 18쪽 원소들은 1원자, 원자 하나, 1원자로 분자로 존재를 한다. 분자로 존재.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1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원자 하나가 곧 분자라는 얘기야. 성질을 지니고 있는 그런 분자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8쪽 원소가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최외각 전자로 따지자면 몇 개가 있을 때 안정하다는 얘기야. 2개 또는 8개. 최외각 전자가 2개 또는 8개 있을 때 안정하다. 물론 2개인 놈은 헬륨. 나머지는 다 최외각 전자가 8개 있을 때 안정하다. 그래서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통틀어서 다 화학적으로 안정한 걸 꿈꾼단 말이지. 이해되셨어요? 화학적으로 안정한 걸 꿈꾸기 위해서 누굴 닮으려고 그래? 전자 배치가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닮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거 공짜로 안 돼. 닮으려고 하면은 뭔가를 지불해야 되겠지. 그지? 뭘 지불해야 돼? 전자를 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전자를 빼서 오거나.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야? 화학 반응 또는 화학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할 화학 결합 은 왜 하니에 대한 답은 이미 얘기를 했어요.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기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전자 배치를 누구와 닮게 만들려고,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와 닮아지려고 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기 위해서
또는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담기 위해서. 아시겠죠? 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단 누구는 예외. 옥텟 규칙이라고 그러는 것은 최외곽전자 몇 개가 되는 걸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8개. 그러면 헬륨은 예외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외가 아니라 옥텟 규칙에 헬륨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화학 결합을 하는 목적이고 오늘 수업의 처음이자 끝이야. 알파이면서 오메가야. 이 내용 전체가 다. 아시겠어요? 벌써 그러면 끝났네 오늘 수업은. 자, 디테일한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 보자. 일단 18쪽 원소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18쪽 원소 중에서 헬륨. 헬륨 어디에 쓰이는 줄 아니? 반응 안 한다 그랬잖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어디에 쓰여요? 풍선. 그지? 풍선 또는 거대한 풍선을 뭐 기구라고 얘기를 하지. 기구. 비행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비행선의 충전 기체로 사용한다. 야, 근데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행선이나 풍선 날리려고 하는 목적이잖아. 그러면 날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보다는 기체의 밀도가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 기체들 중에서 밀도가 가장 작은 기체가 누구냐? 쉽게 얘기해서 가장 가벼운 기체가 누구야? 수소 기체야. H2예요. H2. H2가 가장 가벼워. 그래서 초기에 초창기에 유럽에서 이제 거대한 비행선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이 한 100명 좀 안 되게 탈 수 있는 거대한 비행선을 만들었어. 그거 타려면 돈 또 무지하게 들어가요. 부자들만 탔지. 귀족들, 부자들. 근데 그 거대한 비행선에 충전한 기체가 초기에는 뭔 줄 알아? 수소였어, 수소.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뭔지 알아? 터졌어. 폭발했어. 수소 기체는요, 가장 가벼운 기체이긴 한데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 쉽게 불 가까이 가져가면 불이 붙을 뿐만 아니라 수소 스스로 타버려. 그래가지고 그런 사고가 몇 번 있었어.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탔다가 거기서 싹 다 죽고 난리 쳤지. 그래서 이제 대안을 찾은 게 뭐야? 가벼우면서 불에 붙지 않는 기체. 그게 누구였어? 헬륨이야. 왜 처음부터 헬륨을 안 썼냐? 헬륨은 비싸거든. 헬륨을 그리고 수소를 만드는 건 어렵던데 수소라는 기체를 만들던가 아니면 모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헬륨에 비해서 헬륨은 어려워. 알겠어요? 어쨌든 그랬다는 뜻이야. 그리고 풍선에 들어가는 기체도 당연히 헬륨 써야 되겠지. 수소 기체 쓰면 어떻게 돼? 터진다고.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헬륨, 풍선이나 비행선의 충전 기체로 사용되는 게 헬륨이고요. 타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네온. 네온이라는 기체 어디에 이용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네온사인, 네온사인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네온사인이 뭐냐면 광고판, 뭐 이렇게 유리관으로 글자 같은 거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빛이 들어오는데 색깔이 있는 빛, 뭐 핑크색, 초록색, 파란색 그렇게 이제 빛나는 걸 네온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가 바로 뭐야? 네온이에요. 광고용 전구라고 해야 되나? 전구 충전 기체. 이런 게 네온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르곤. 아르곤도 어디에 사용되냐?
아르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창문들이 다 대부분 요즘에 나오는 창문 다 이중창이야. 유리와 유리 두 겹 또는 심지어는 세 겹, 네 겹으로 겹쳐져 있는 이중창, 삼중창이란 말이야. 왜 그렇게 만드냐면 단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유리와 유리 사이에 진공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쉽진 않지. 그래서 거기에 채우는 충전 기체로 들어가는 게 아르곤이야. 이중창의 충전 기체 또는 용접이라고 하는 것. 용접 알지? 철판과 철판을 이어버리는 용접 할 때 이용되는 기체. 기체로 아르곤. 그래서 용접 중에 아르곤 용접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되는 기체다라는 얘기다. 이런 것들에 이용되는 게 18쪽 비활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원소들은 이 18쪽 안정한 애들을 담기 위해서 뭘 한다는 얘기야. 오늘 배울 화학 결합을 한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지? 자, 열심히 썼는데 지워도 되지? 아깝긴 하지만. 민주 다 썼니? 오케이. 자, 그래서 지우고 얘는 계속 이용할 거고요. 정리할 내용에서 오늘 배울 화학결합. 화학결합의 종류는 딱 세 가지다. 경우의 수가 화학결합의 경우의 수는 세 가지뿐이 안 나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우리가 120가지의 원소를 크게 두 종류의 원소로 구분한다 그랬잖아. 금속과 비금속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 걸 화학결합이라고 하는데 경우의 수는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가 결합하는 경우 한 경우 또 뭐가 발생할 수 있어?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또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딱 세 가지뿐이 없겠지. 그래서 화학결합의 종류는 그 세 가지예요. 아시겠어요? 그 화학결합의 종류 첫 번째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가 결합하는 경우. 책에는 언급은 안 돼 있다. 고등학교 통합과학이랑 화학과학에서는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경우는 언급은 안 돼 있는데 명칭은 알아두자.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니까. 이거를 무슨 결합이라고 그러느냐? 얘 명칭을 금속 결합이라고 얘기해. 두 번째 경우는 뭐와 뭐가 결합하는 경우?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비금속끼리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는 경우. 이때의 결합의 이름을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요거를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비금속 비금속이 결합하는 걸 공유 결합.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누구야? 누가 결합하는 거야? 뭐 탄소와 수소가 결합해 있다. 그러면 공유 결합이라는 얘기야. 비금속이니까. 아시겠어요? 산소와 산소가 결합한다. 공유 결합. 플로린과 플로린이 결합한다. 공유 결합. 산소와 플로린이 결합돼 있다. 공유 결합.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질소와 염소가 결합해 있다. 공유 결합. 왜?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이해되셨나요? 그거를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세 번째 경우는 뭐와 뭐와의 결합이 있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 있을 수가 있다. 이 결합을 화학결합의 이름 중에서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얘를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한다. 이온 결합. 그러면 이온 결합은 누가 결합하냐? 보게 되면 뭐 나트륨하고 염소가 결합돼 있다. 그러면 금속 비금속이지? 이온 결합. 수소와 리튬이 결합돼 있다. 그러면 금속 비금속이지? 이온 결합.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돼 있다.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 고민하지 않고. 아시겠어요? 그거를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학 결합의 종류는 금속 결합, 공유 결합, 이온 결합 세 가지만 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금속은 원소에서 금속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전자를 뭐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자, 얘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화학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는 뜻은요, 얘가 18족 원소를 담기 위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안정해지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 금속들은요, 여기 20번까지만 봤을 때 대부분의 금속들, 우리 알고 있는 20번까지의 금속은 1족 아니면 2족 아니면 13족 금속이란 말이야. 원자과 전자가 하나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야. 그런 최외각 전자 3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18족처럼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일반적으로는 8개의 전자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 또는 2개 또는 3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금속들이 어떻게 하면 8개의 전자를 만들 수가 있어? 버리면 되겠지. 오히려 채우면 더 힘들어. 최외각 전자가 하나인 애들, 만약에 채워서 8개 만들려면 몇 개 채워야 돼? 7개 채워야 된단 말이야. 힘들어서 7개 채워야 돼. 근데 역발상을 해봐. 하나를, 최외각 전자 그 하나를 버려버리면 가장 바깥쪽 껍질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게 되겠지. 그런 한 껍질이 없어지게 되면 최외각 껍질은 그 안쪽 껍질이 될 거 아니야. 안쪽 껍질은 이미 몇 개가 채워져 있는 상태야. 이미 8개가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금속들은 전자 하나를 또는 2개를 또는 최외각 전자 3개를 뭐 하는 게 쉬워? 버리는 게, 얘네들 담는 게 더 쉬운 길이란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금속의 특징은 뭐다? 전자를 뭐 하려는 성질을 갖는다? 버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게 금속이다. 그리고 전자 버리는 경향을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1학년 마지막에 가게 되면 통합과학에 뭘 배우냐면 산화, 환원이라는 단어를 배워. 전자를 버리는 얘를 뭐라 그러느냐? 2글자로 산화라고 얘기한다. 전자 버리는 걸 산화되었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아예 지금 그 단어를 익숙해지기 위해서 써주자. 전자 버리는 산화성. 금속은 산화성이 강하다. 뜻은 뭐예요? 전자 버리는 성질이 강하다는 얘기야. 무조건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비금속 애들은요, 14족, 뭐 15족, 16족, 17족, 특히 여기서부터 한번 보자. 17족 애들, 최외각 전자가 7개란 얘기지. 그러면 얘네들은 18족을 담기 위해서 전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 7개, 최외각 전자 7개를 다 버려? 얘는 버리는 것보다 뭐가 빨라? 채우는 게 빠른단 말이야. 몇 개만 채우면 돼? 하나만 채우면 돼. 16족, 최외각 전자 6개란 얘기지? 6개 버려? 얘도 채우는 게 빨라. 2개 채워, 3개 채워.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의 특징은요, 금속하고는 반대로 전자를 뭐 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그게 비금속의 특징이야. 그지? 그래서 요 단어도 뭐냐? 전자를 얻으려는 또는 뺏어오려는 이런 단어를 무슨 성이라고 얘기를 해? 환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원성. 요거 좀 용어 단어 자체를 좀 익숙해집시다. 알겠죠? 금속은 산화성이 강하고 비금속은 환원성이 강하다. 환원성이란 전자 얻는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일단 이온결합부터 먼저 설명을 했네요. 이온결합부터 설명이 되어 있지? 페이지 몇 페이지니? 77페이지죠? 네. 이온결합부터 교재 순서에 맞게끔 이온결합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화학결합에는 그렇게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기 위해서 또는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를 담기 위해서 결합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결합을 하는 종류는 금속결합, 동류결합, 이온결합이 있다. 3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교재 순서에 맞춰서 이온결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결합.
이라고 할 때 일단 이온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정의를 내려야 되겠지? 그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 사실은. 이온이란 뭐예요? 전하를 띤 입자. 전하, 전기 같은 말이에요. 전하를 띤 입자, 전기를 띤 입자. 그러면 전하의 종류가 몇 종류야? 두 종류잖아. 양전하, 음전하. 따라서 이온의 종류도 몇 종류의 이온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이온이 있다는 얘기야.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지. 그지? 전기 띤 입자가.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 그러면 이온은 왜 돼? 어떤 상태로 이온이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원자라고 하는 것 또는 분자라는 단어, 원자나 분자라는 단어의 공통적인 매우 중요한 성질은 뭐였어? 얘네들은 원자다, 분자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일단 자자로 끝나면 다 알갱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원자, 분자의 공통점은 뭐야?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돼? 중성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 그랬어. 얘네들은 전기 안 띄고 있어요. 전기적 중성 상태. 근데 이 상태에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였는데 그 원자나 또는 분자 상태에서 전자 한두 개가 또는 한두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나갔어. 반대로 또는 들어왔어. 그러면 전기적 중성 상태가 무너지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전자의 얻음 또는 버림 등으로 이런 현상 때문에 전자를 얻어왔다, 뺏어왔다 이런 뜻이지. 버렸다. 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더 이상 걔네들은 원자, 분자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야. 그때는 이제 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온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버림 등으로 이온이 생성된다.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금속 원소라고 하지 말고 금속 원자라고 하자. 금속 원자는 주로 전자를 뭐해서 버려서 뭔 이온으로 되는다? 전자 버리면은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놈은 마이너스가 빠져나갔으니까 플러스를 띠게 되겠지? 그래서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금속은 주로 양이온이 된다. 알겠죠? 그럼 반대로 비금속 원자는 비금속 원소의 특징이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랬지,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의 경향을 10분 발휘해서 주로 전자를 얻어서 얘는 무슨 이온이 된다? 이온이 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금속 원자가 전자 버려서 양이온이 됐다고 치고요. 비금속 원자가 전자 뺏어와서 음이온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여기에 A라는 금속 원래 원자가 있었어. 근데 얘가 전자를 버려서 플러스 이온이 됐다고 치자. 여기에 또 다른 B라는 원자가 있는데 얘는 비금속 원자였었어. 그런데 얘가 전자를 뺏어 와가지고 마이너스 이온이 됐다고 치자. 마이너스 전기 띤 입자가 이렇게 있잖아. 서로 가까이 있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으로 무슨 힘이 작용하니? 인력이 작용. 뿔막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 힘을 우리는 표현상 무슨 힘이라고 표현해? 전기력 중에서 인력. 전기력은 인력과 청력 다 있어요. 뿔뿔끼리는 무슨力이 작용해? 청력. 마이너끼리도 청력. 뿔막끼리가 인력. 그래서
전기력의 종류는 전기력이고 전기력 중에 인력과 청력이 있는데 뿔막끼리는 무슨力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은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는 뭐냐면 멈춰있는, 정지에 있는 전기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힘에 의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뭐 되게 된다는 얘기야. 촥 붙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야. 그때 그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를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표현한다?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 잠깐 보게 되면 우리가 얘를 계속 이용한다 그랬어요. 일쪽에 있는 금속, 알칼리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 이온이 된다면 양이온이 된다 그랬지? 몇 플러스 양이온이 돼? 1플라 양이온이 돼? 2플라 양이온이 돼? 3플라 양이온이 돼? 1플라 양이온이 된다. 왜? 일쪽 알칼리 금속들은 전자 버리더라도 몇 개만 버려? 하나만 버려. 그래서 1 플러스 양이온이 된다고. 1플라. 이온이 될 때 얘는 1플라, 얘도 1플라, 얘도 1플라. 숫자 1은 생략, 우리의 약속이야. 1 오히려 써주면 틀리는 거야. 1이라는 숫자는 생략한다.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은 이족 금속이지. 얘네들은 이온이 된다면 전자 몇 개 버려? 2개 버리겠지. 그러면 2 플러스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전자 2개가 나가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2 플러스 양이온, 2플라, 2플라, 2플라 양이온이 된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전자 몇 개 버리겠니? 3개 버리겠죠? 그러면 얘는 3플라 양이온이 된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비금속들 이제 보자. 17쪽 비금속, 플로린, 염소 17쪽이지? 그리고 전자 몇 개 채워야 되겠니? 하나 채우면 되겠지? 그러면 한 개 채웠어. 그러면 원래 채우기 전에는 중성이었는데 전자 하나를 끄집어 왔어 내가. 그럼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얘도 숫자 생략. 밑에 또 누가 있다고? 17쪽에 플로린, 염소 빼고 이 브로민 누구도 외우라 그랬어? 아이오딘까지 외우자 그랬지? 얘네 다 17쪽이에요. FCBI,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들 다 1 마이너 음이온이 되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16쪽 원소인 산소, 황은 전자 2개를 뭐한다? 이거 중요하네. 얻는 거야. 뺏어 온다. 그지? 그래서 2 마이너스 음이온이 된다. 2 마이너. 질소나 이는 뭐 특성상 3 마이너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읽을 때 그리고 이렇게도 읽어요. 1 마이너, 2 마이너, 3 마이너는 1가, 2가, 3가. 마찬가지로 1플라, 2플라, 3플라도 1가, 2가, 3가라고 읽습니다. 표현상. 그래서 나트륨 2 플러스 이온은 나트륨 2가 양이온이라고도 표현해요. 2가 양이온. 2가가 아니라 2가. 2가 양이온. 이런 식으로 읽을 때는 된소리로 2가 양이온이라고 있는. 알루미늄 3플라는 이제 몇 가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 3가 양이온. 알겠어요? 플로린 마이너는 플로린 1가 음이온. 얘 이름은 염소 1가 음이온이지. 근데 염소는 염화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름 붙이는 게 참 힘들다. 염소라든가 산소처럼 소로 끝나는 애들 있잖아. 원자 이름 자체가 소로 끝나는 애들은 걔네들이 이온이 됐을 때는 소자를 없애버리고 그냥 화이온이라고 이름 붙여요. 아시겠죠? 그리고 음이온일 때만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소는 얘가 이온이 되면 무슨 이온 되는지 아니? 1 플러스 양이온이 되거든? 그래서 얘는 수화이온이라고 안 해. 양이온은 그대로 그냥 뭐야? 원자 번호, 그러니까 원소 이름 뒤에다 그냥 이온만 붙이면 돼, 양이온은. 써줄게요. 이온의 일단 이름. 양이온은 원소
이름에 플러스 양이온 또는 이온이라고 이름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수소이온, 리튬이온, 베릴륨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알루미늄이온, 칼륨이온, 칼슘이온 이렇게 원자 이름에 원소 이름에 양이온 또는 그냥 이온이라고 붙이면 되고요. 음이온도 원소 이름에다가 음이온은 뭐라고 붙이냐? 화이온 이라고 붙인다. 화이온 화자를 붙여. 단 원소 이름에 소자로 끝나는 것은 소자를 생략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l 마이너 이름은 뭐예요? 염소화이온이 아니라 소자 빼고 염화이온. O2 마이너스 이온은 산소화이온이 아니라 소자 빼고 산화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런 뜻이에요. S2 마이너는 이름이 뭐이겠니? 얘는 원소 이름이 황이잖아. 소자로 안 끝났잖아. 그러면 황에다가 그냥 화이온 하면 돼. 그래서 얘 이름 뭐예요? 황화이온. 이는 인홀로 이온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좀 많지가 않아서 이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주로 존재를 해서 인산이온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 굳이 인에 만약에 얘가 3마이너가 됐다 그러면 인화이온이라고 해야지. 보통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뜻이에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이온을 나타내는 표시기호 대괄호로 표시한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대괄호. Cl 마이너 이런 식으로. O2 마이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Ca2 플라. 이렇게 이온을 표시한다. 대괄호를 써서 표시를 나타냅니다. 알겠니? 굳이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양이온 이제 그리고 음이온에 보자. 일단 저기 있는 애들 다 일단 양이온이지. 누구야? 쭉 써보면 되겠지. Li 플라 또 Na 플라 또 칼륨 플라 그지? 또 베릴륨 뭐 2 플라 또 마그네슘 2 플라 칼슘 2 플라 알루미늄 뭐 3 플라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저 원소 주기율표 보면 다 나오지. 근데 그래 여기까지 일단 쓰자. 음이온에 얘 누가 있어? F 마이너. 원래 대괄호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는데 지금 생략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 Cl 마이너, Br 마이너, I 마이너, O2 마이너 이런 애들이 있다고. 알겠지? 여기까지 다 이해되잖아. 추가. 이온은 지금 원자 상태에서 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분자에서 전자가 나가던가 전자가 들어와서 또 이온이 될 수도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H2O는 뭐예요? 물 분자란 말이야.
근데 얘 자체가 이온이 될 수 있냐 없냐? 될 수 있어. 여기에 H 플라가 와서 더 달라붙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H3O 플라 이런 이온이 된다고. 그러니까 원자들만 쉽게 이온이 되는 건 당연히 알아두고 추가적으로 알겠지? 내용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려면 지금 얘기한 얘처럼 원자 여러 개가 뭉쳐있는데 이온이잖아. 그 전체가. 이거를 다원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원자 이온.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 전체는 분자가 아니라 지금 이온 상태다. 다원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원자 이온에 뭐가 있느냐? 음이온에 특히 그런 애들이 있어. 음이온에.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앞으로 많이 언급됩니다. 추가적으로 음이온에 CO3 이건 그냥 암기. NO3 순서상으로 NO3를 먼저 쓰자. 일가 음이온이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좀 전에 썼던 CO3 SO4 OH는 여기다 쓰자. OH 추가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어. 알겠죠? 그리고 양이온에도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알고 있는 금속들은 다 썼는데 이 외에 Ag1 은이온. 알겠지? 네. 그 다음에 Zn2 아연이야, 아연. Zn2 Cu2 Cu는 구리지. 납 Pb2 요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암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혹여라도 화학을 선택해서 2학년 때 배우게 된다면 계속 이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화학 시간에만 이용이 되는 게 아니라 뭐 과학이라고 하는 단원 전체에서 그 과목 전체에서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어떻게 언급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래서 NO3- 이온의 이름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 줄 아니? 질산이온. 얘 이름은 질소산소 질산이온. 써줄게 밑에다가. 얘 이름은 질산이온. OH-는 수산화이온. CO3-는 무슨 이온? 탄산이온. SO4-는 황산이온. 이온의 이름은 이렇게 되고요. 쟤네들까지 암기해두면은 우리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지고 응용력이 더 넓어지게 돼. 아시겠죠? 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양이온과 음이온을 지금 살펴봤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 한다는 얘기야? 이온이 됐어. 그런데 양이온 옆에 음이온이 이제 있다고 치자. 둘 사이에서 뭔 역이 작용한다고?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을 한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물질을 화학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온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의 이름 뭐냐? 이온 결합 물질이야. 걔네들을 부르는 명칭은. 이때 이온 결합 물질에는 어떤 애들이 있니? 구체적으로 막 암기한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 알고 얘 알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합을 시키면 돼. 실제로 다 조합이 됩니다. 뭐와 뭐를 조합시키면 돼. 순서상 앞에는 뭐가 와야 돼? 양이온이 와야 돼. 당연히 금속 양이온이겠지 주로. 그지? 그 다음에 뒤에는 누가 와야 돼? 비금속 음이온이 오게끔 해서 조합시키면 됩니다. 우리 이것도 약속이야. 앞에 음이온 뒤에 양이온 오는 게 아니라 표기를 할 때는 앞에 양이온부터 쓰고 뒤에 음이온을 쓰는 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에 있다고 쳐요. 대가로 플라. 그러면 뒤에 음이온이 와야 되겠지. 음이온 중에 누가 올까? 얘 뭐가 오든 상관이 없어. 만약에 플로린이 왔다고 쳐요. 이렇게 오면 되겠지. 그러면 쓸 때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LiF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야. 이해되셨죠? 또는 앞자리에 마그네슘이 왔다고 치자. Mg 플라가 왔어. 뒷자리에도 누가 올까? 뭐 Cl-가 온다고 치자. Cl-가 왔다고 쳐요. 알겠지? 근데 여기서 봐. 마그네슘이 지금 몇 플러스 양이온이야? 2플라. 염화이온은 몇 마이너스 음이온이야? 1 마이너스 음이온. 그러면 2플라 전기를 띠고 있는 놈과 1 마이너 전기를 띠고 있는 놈이 딱 만나서 이게 급이 안 맞는단 말이야. 우리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을 맞춰서 만나는 게 중요해. 그러면 2플라가 왔어. 얘는 1플라가 될 수는 없잖아. 2플라야. 얘도 2 마이너가 될 수는 없어요. 얘 자체가 1 마이너 음이온이란 말이야. 근데 급을 맞추려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이게 몇 개 필요해? 2개가 와요. 이런 게 2개 와야지만 얘하고 급을 맞춰서 만날 수가 있게 돼. 알겠어요? 그래서 만나면 뭐가 돼? Mg 2플라 하나에 Cl 마이너 몇 개가 또 와야 된다. 그래서 밑에다가 2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요? 급을 맞춰야지만 결합이 성립이 된다. 얘 이름은 뭐라고 이름 붙이면 돼? 이름을 읽을 때는 이온결합 이름을 읽을 때는 어디서부터 읽으면 돼? 뒤에서부터 읽는다. LiF는 이름을 뭐라고 해? 플로우린화 리튬. 플로우린화 리튬. 아시겠죠? 그러면 MgCl2는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읽으면 돼. 읽을 때는 그렇게 읽는 거야. 얘는 플로우린화 리튬. 얘는 염화 마그네슘. 책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설명을 할 때는 급을 맞추게끔 만난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책에는 이온의 가수가 2플라 1 마이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만나냐? 앞에 있는 2가 숫자가 이렇게 간다라고 설명이 돼 있을 거야. 왜 크로스가 되나요? 그렇게 그냥 단순 암기하지 말고 급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2 플러스 짜리가 있어. 1 마이너스 짜리가 있어. 만날 때 그냥 만날 수가 없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너 두 놈 와야지 나하고 맞춰질 것 같아. 서 두 놈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조합하면 다 이온결합 물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조합이 되면. 이해됐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얘하고 얘가 만난다고 치자. 어떻게 만나야 돼? 얘 하나에 얘 하나가 오면 되겠지. 왜? 이미 급이 맞춰졌으니까. 그러면 뭐가 되겠니? CaO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금속 비금속 원소잖아. 보자마자 얘는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 금속 비금속이니까. 그리고 숨겨져 있지만 여기 2플라 2 마이너가 결합됐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금속 비금속이면. 그러면 얘 이름 뭐야? 산화 칼슘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하고 플로린이 만난다. 결합 당연히 되겠지. 어떻게 만나야 되겠니? 얘 하나에 플로린 2개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CaF2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또는 얘하고 누가 만난다고 칠까? 얘 만난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Na 플라와 O2 마이너가 만나. 어떻게 돼야 돼? Na가 몇 개 필요해? 2개. 산소 산화이온은 몇 개? 하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니? Na2O 산화나트륨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다원자 이온들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얘와 얘가 만난다고 치자. 당연히 만날 수 있지. 얘도 이온이니까. 그러면 얘 몇 개와 얘 몇 개가 만나야 돼? 하나 만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뭐가 돼? KNO3. 이름은 얘 자체를 질산이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고 얘는 칼륨이라고 그랬잖아. 이름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질산 칼륨이 되는 거야.
되셨어요? 마찬가지지. 얘와 얘가 만나. 어떻게 돼? 하나하나 만나면 되겠지? MgCO3 이러면 탄산 마그네슘. 또는 얘하고 얘가 만나. 얘 하나하나 만나면 되겠지? CuSO4 이러면 뭐가 돼? 황산구리 수용액 많이 들어봤잖아. 그게 얘야. 황산구리. 아시겠어요? 얘하고 얘가 만난다고 치자. PB2 플러스 I 마이너. 그러면 얘 몇 개? 얘 몇 개?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 PB 하나에 I가 몇 개 들어가? 얘가 뭐야? 아이오디나 납. 얘가 앙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무슨 색 앙금? 노란색 앙금. 아이오디나 납. 얘가 노란색 앙금이야.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조합은 여러분들이 이온의 종류, 양이온과 음이온 그리고 가수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 조합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됐군요. 간혹 이런 거 물어봅니다. 여기 봐봐. 요거까지 정리하고 나트륨 양이온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나트륨 양이온 지금 표기한 요 놈은 전자 배치만 보자면 누구의 전자 배치와 같아? 18점 누구?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중에서 얘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누구처럼 된 거니? 네온처럼 된 거야. 그렇잖아. 이에 대한 플로린 마이너, F 마이너는 누구처럼 된 거니? 네온처럼 된 거지. 이에 대한데 이거 체크 하나니까 또 헷갈리나? 얘 전자 하나 부족한 놈이잖아. 전자 하나 채우면 누구처럼 되는 거야? 네온처럼 되는 거야. 얘는 전자 하나를 뭐한 놈이야? 버렸잖아. 버리면 누구처럼 됐겠니? 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장에서 이런 거 물어본다고. F-라는 놈과 MA 플러스라는 놈의 전자 배치는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는 문장이 있어. 맞아 틀려? 맞는 거야. 얘 전자 배치는 누구처럼 됐다고 지금? 네온처럼 된 거야. Na 플라 전자 배치 누구처럼 된 거야? 네온처럼 된 거야. 그러면 얘와 얘의 전자 배치는 같다. 같은 거예요. 전자만 따지란 얘기야. 전자만. 전자 배치는 전자만 보란 뜻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민주야 이해되니? 이해가 안 되니? 그림으로 그리고 일단 플로린 원래 플로린 얘 원자번호 9번이란 말이야. 원래 플로린은 뿔고 전자 배치하면 첫 번째 궤도에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 두 번째 궤도에 전자 몇 개 들어가?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플로린의 원래 원자였어. 근데 F-가 됐대. 마이너. 그 얘기는 전자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여기 채웠다는 얘기지. 요게 F-야. 알겠어요? 그러면 원래 나트륨 얘 11번이란 말이야. 11번. 원래 나트륨 첫 번째 궤도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궤도에 전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세 번째 궤도에 전자 몇 개? 하나 있는 게 원래 나트륨이었어. 근데 Na 뿔라가 됐대. 뿔라. 어떻게 된 거야? 전자 하나를 버렸어요. 없어요. 없어졌으면 전자 껍질은 그대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이거 날라간 거야. 날라간 거. 없는데 뭘 그려. 얘가 Na 뿔라의 전자 배치거든. 그러면 얘와 얘 빼고 전자 배치만 보면 얘나 전자 배치가 어때? 같잖아. 누구하고 같아? 네온하고 같다고. 그 말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알루미늄 3플라와 Cl-는 전자 배치가 같다. OX. 틀렸지? 얘는 누구하고 닮아? 아르곤처럼 된 거고 얘는 3개를 버려서 누구가 된 거야? 네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네온과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같지가 않잖아. 얘는 전자 껍질 몇 개가 있는 거고 2개가 있는 거고 아르곤은 전자 껍질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야. 안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와 얘의 전자 배치는 같다. 같은 거지. 얘하고 얘.
이해됐어요? 뭔 말인 줄 알겠니? 그러면 얘와 얘의 전자 배치는 같다. 같아 안 같아? 같은 거지. 얘는 얘 닮은 거고 얘는 두 개 버려서 얘 닮아버린 거고. 이해됐어요? 그런 거 물어보면 아 문장이 그걸 의미하는 거구나. 이해되셨죠? 시작!